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완전 개방형 명부하고 그 다음에 폐쇄형 명부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완전 개방형 명부하고 폐쇄형 명부는 이제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죠. 완전 개방형은 유권자들이 어, 정당에서 제시한 명부에 있는 후보의 순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어, 후보들은 자신의 당락이 유권자의 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러니까 후보들과 유권자들과 연계가 강화되죠. 하지만 후보하고 유권자의 연계가 강화되긴 하지만 후보의 입장에서는 굳이 당에 충성할 동기가 작아지겠죠. 왜냐하면 자력으로 당선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정당이 약화되고 정당 규율성이 약화되면 후보들이 그리고 의원들이 당론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체된 그런 행동은 하나의 정당의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후보들이 각각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신의 지역구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다면 정당이 당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의원들이 전부 어, 분열돼서 정당의 입장을 따르지 않는다면 정당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개방형은 정당이 약화되는 그런 단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반면에 폐쇄형은 후보들의 당락이 명부에 있는 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 순위를 정당 지도부나 아니면 또 정당의 어떤 공천 시스템에 의해서 순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후보들은 굳이 자신의 지역구의 유권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동기가 없게 되는 거죠. 정당에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더 높은 순위를 받게 되니까. 따라서 폐쇄형 명부에서는 정당이 강화되지만 또 반대로 후보하고 유권자들하고 연계가 약화되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폐쇄형 명부와 완전 개방형 명부가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점만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부분 개방형이에요. 말 그대로 개방을 하되 완전히 개방을 하지 않고 일부만 개방한다는 뜻이겠죠. 영어로 얘기하면 ordered open list. 그러니까 오픈이니까 개방형인데 순위가 있는 개방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단기 이양식이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선거 제도를 소개하는 한국 책자에 단기 이양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정확한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라고 했는데 단기라는 거는 한 표만 행사한다는 것이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물론 이제 정당에게는 이제 한 표를 행사하죠. 근데 이제 후보들에게도 이제 한 표를 행사하거나 정당에게도 이제 한 표를 행사하니까 그럴 때는 두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경우죠. 하지만 후보에게 한 표 행사하고 정당한테 한 표 행사한 거는 어, 후보에 대한 preference, 후보에 대한 선호를 표시하긴 하지만 정당이 확보한 표는 그냥 한 표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유권자들로 하여금 후보들에 대한 선호를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그 표는 한 표의 정당표로 이제 계산이 돼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할게요. 그 여기서 이제 이양식이라는 건 이제 트랜스퍼가 된다는 뜻인데 이전에 살펴봤던 선호투표제 또는 선택투표제와는 다른 형식의 트랜스퍼가 이루어져요. 선호투표제는 유권자의 선호에 의해서 표의 이양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선호를 표시한 그 표가 정당표로 이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통적인 의미에서 transferability, 이양 가능성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후보들에게 던진 표가 정당 리스트표, 명부표로 이양이 된 후에 그 이양표가 유권자들의 선호에 의해서 이양이 되는 게 아니라 정당이 제시한 명부에서의 순위에 의해서 이양이 돼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트랜스퍼러빌리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뭐 한국 그런 뭐 교재나 그밖에 뭐 다른 책에서 단기 이양식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와 같은 개념은 정확하지 않은 개념이니까 그냥 부분 개방형이라고 부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부분 개방형의 특징은 뭐냐면 폐쇄형 명부와 완전 개방형의 그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그러니까 정당을 약화시키지도 않고 또 유권자와 후보와의 연계를 약화시키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달리 얘기하면 후보로 하여금 자력 당선을 가능하기도 하고 달리 얘기하면 유권자들이 후보에게 개인표를 행사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후보가 지역 구민에게 열심히 봉사하면 개인표를 많이 얻어서 자력 당선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자력 당선이 불가능한 경우, 자력 당선이 가능할 정도의 충분한 표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또 후보의 순위, 명부에서 순위가 중요하도록 한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지 후보들은 지역구에서만 충성하고 지역구에서만 봉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높은 순위를 받기 위해서 정당에도 충성해야 되는 두 가지 동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력 당선을 하기 위해서 지역구에 봉사해야 될 동기와 그리고 또 높은 순위를 받으면 당선에 유리하기 때문에 정당에도 충성해야 되는 그런 복합적인 동기를 유발하는 명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복합적인 그런 동기를 어떻게 부여할 수 있게 만드냐면 여기 보면 이제 하나 예시, 이론적인 그런 예시인데 실제 국가들의 그런 밸럿이 아니라 가상의 밸럿이죠. 그래서 you have one vote.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단기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place on X in the space next to the party you wish to support. 그러니까 네가 지지하고 싶은 정당 옆에 있는 공간에 또는 공란에 X표를 해라. 이렇게. 또는 place on X in the space next to the candidate you wish to support. 그러니까 네가 지지하고 싶은 후보 옆에 있는 공란에 X표를 해라.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유권자들은 예를 들어서 정당 투표를 하거나 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이렇게 후보 투표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두 표를 이렇게 행사하는 게 아니라 이거 or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후보에게 던진 표는 표를 집계 할 때 이 정당에게 행사한 걸로 간주돼서 정당표로 이제 간주가 돼요. 그리고 후보에게 던진 표는 나중에 정당 내에 후보 간의 당락을 결정할 때 사용돼요. 그러니까 정당 간의 의석을 배분할 때는 후보에게 던진 표가 정당표로 간주돼서 각 정당들이 얻은 득표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정당 간의 의석이 결정되면 뭐 해열 시스템이나 두루비나 동트 등등 정당 간 의석 배분 방식에 의해서 이 정당표를 근거로 정당 간의 의석을 배분해서 정당 간의 의석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 그 확정된 의석 내에서 정당 내부의 후보 간의 의석을 배분할 때 이 정당 후보 간의 의석을 배분할 때 이 후보에게 던진 표, 즉 개인표, 후보표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하긴 하죠, 여러분. 이전에 비해서.
그러면 이제 사례별로 경험적인 사례별로 살펴볼게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특히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고 복지 국가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이 이 부분 개방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벨기에, 뭐 덴마크, 이태리, 2014년 시스템, 노르웨이 등등 이런 국가들은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포스트 소비에트 컨트리 그러니까 소비에트 이후에 과거의 공산주의 국가였던 이제 그런 국가들 체코나 아니면 슬로베니아, 폴란드 이런 국가들이 사용하고 있고 또 원래 스웨덴은 완전 개방형을 채택했는데 스웨덴의 이제 최근에 선거제도 2014년 선거제도는 또 부분 개방형을 이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 뭐 이 모든 국가들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고 주요 국가인 스웨덴하고 그 다음에 이태리하고 그 다음에 벨기에 이제 세 국가의 명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스웨덴부터 살펴보면 스웨덴의 2014년 시스템이죠. 자, 이 투표 방식을 한번 읽어보면 every voter has one party vote. 그러니까 각각의 유권자는 하나의 정당표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A voter may give one preferential vote. 그러니까 여기서 한 표에 선호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preferential vote란 거는 후보, 자신이 선호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보여준 사례, 어떤 가상의 사례하고는 달리 스웨덴에서는 한 명부에 여러 정당과 각 정당의 후보들의 이런 순위가 없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가상의 사례를 보면 이 명부에 이 네 정당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각 정당의 이제 후보에게 순위가 이제 각각 표시가 되어 있는데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한 정당 이처럼 그러니까 투표소에 가면 각 정당의 명부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권자는 자신이 원하는 정당의 이 명부를 픽업해서 그거를 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그러면 이제 정당 투표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 preferential vote, 선호 투표를 하고 싶으면 이제 자신이 원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이 명부를 투표함에 넣으면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어떤 방식의 투표를 의미하냐면 이 유권자는 정당 A를 찍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후보 투표가 일단은 정당 A에 대한 정당 투표로 이제 집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A 내에 후보 간의 순위를 정할 때 이 표가 6번 후보에게 던진 표로 계산이 되죠. 그러니까 이전에 살펴봤던 그 명부처럼 여러 정당의 명부가 한 투표 명부에 다 포함되진 않지만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왜냐하면 각각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의 명부를 픽업해서 투표하기 때문에 하지만 조금 전에 보여준 이 명부하고 투표하는 방식은 똑같은 방식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말하자면은 이와 같은 명부를 다 이렇게 갈라놓은 것이죠. 이렇게 찢어놔서 유권자들이 이제 이 명부를 선택하고 정당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후보 투표를 하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정당을 픽업해서 명부를 픽업해서 정당 투표, 후보 투표를 하는 식이니까 결국에는 똑같은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명부는 스웨덴 시스템의 각 정당들의 명부를 이렇게 통합해 놓은 시스템이고 스웨덴 시스템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이 통합된 그런 명부를 정당별로 이렇게 갈라놓은 그런 명부인데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방식은
이 정당 A의 투표용지를 픽업한 순간 픽업해서 투표함에 넣으면 그게 정당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preferential vote 후보 투표를 하게 되면 자신의 후보에 대한 그런 선호를 표시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같은 방식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태리 방식을 한번 살펴보면 이태리 방식은 여기 이제 그 설명을 읽어보면 voters step next to their party symbol 그러니까 자신이 지지하는 그런 정당의 이 심볼 옆에다가 도장을 찍어라 뜻이죠. 그래서 이제 도장이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국은 사람 인자처럼 생긴 이걸 이제 찍겠죠. 그 다음에 additionally they have up to 3 preferential vote by putting the candidate's name next to the party symbol. 그러니까 이 party symbol 옆에 있는 후보 이름 그러니까 party symbol 옆에 후보 이름을 3개까지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각도 정당이 제시한 명부가 있겠죠. 명부 리스트가 이제 투표소에 가면 있으면 이제 그 명부 리스트를 보고 자신이 이제 지지하는 후보를 3명까지 적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문우진 아니면은 뭐 강신구 그 다음에 또 한 명. 근데 여기 보면은 in case of 3 preferences, at least one has to be male and one female 이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3명 다 똑같은 똑같은 성의 후보를 선택할 수는 없고 3명 중에 1명은 다른 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학대 교수들에 대한 투표를 한다면 여기에는 이제 여성 교수 이름이 적히겠죠. 또는 이제 여성 2명, 남성 1명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내가 단기 이양식이라는 그 이름이 부정확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경우에는 후보에 대한 투표를 할 때는 단기가 아니죠. 3명을 적을 수 있으니까. 물론 이처럼 후보에 대한 표기를 3명을 할 경우에 이게 3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당 수준에서는 단기라는 말이 맞죠. 왜냐하면 3명의 후보를 이처럼 여기다가 적어 넣어도 이 정당에 대한 표는 한 표로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이태리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벨기에의 사례를 보면 every voter may either cast one vote for a party list. 여러분의 지금 강의 노트에는 여기에 이제 일자가 써 있는데 내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수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 오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제 3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정당 리스트에 한 표를 행사하거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정당들이 쭉 있죠. 그렇처럼 자기가 원하는 정당에 그러니까 1번 정당, 뭐 2번 정당, 3번 정당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정당에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야지 조금 더 잘 보이겠나요? 정당 투표를 해야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숫자 밑에는 뭐 정당 이름이나 정당 그룹 또는 뭐 선거 그룹 등의 이름이 나와 있죠. 어쨌든 첫 번째 방식은 이렇게 정당 투표를 하는 방식이죠. 두 번째 방식은 a party list and multiple candidates of that list. 그러니까 정당 투표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리스트 안에 있는 여러 명의 후보에게도 이제 투표할 수 있다. 여러 명의 후보라는 거는 그 지역구에 할당된 그런 선발하는 후보의 수만큼 만약에 지역구에서 4명을 선발하면 4명까지의 후보를 지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명의 후보를 뽑으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트에 이렇게 표시를 하고 녹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2번은 녹색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3번 정당을 지지하면 정당 투표를 하고 그다음에 4명의 후보에게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단 후보 투표를 할 때는 같은 정당 후보에게 이렇게 투표를 해야 돼요. 이 시스템은 부분 개방형에서는 나중에 이제 배합제 명부나 자유명부제에서는 다른 정당 후보에게 표를 분산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디널 밸럿이죠. 어, 근데 이 경우에는 categorical ballot,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행사할 수 있는 여러 표를 다른 정당 후보에게 분산시킬 수 없으니까 categorical ballot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보라색으로 그냥 표시할까요? 세 번째는 multiple candidate from one list. 그러니까 정당 투표를 하지 않고 그냥 후보에 대한 투표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표, 두 표, 세 표,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녹색 방식으로 투표를 하건 보라색으로 하건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정당 투표를 하건 모두 다 정당에 행사한 표는 한 표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4개의 preferential vote 후보 투표를 했다고 해서 그 4표가 되는 건 아니고 하나의 정당표로 이제 계산이 집계가 되겠죠. 굉장히 이제 복잡한 시스템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후보 간의 의석을 배분하는가 이거 역시도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부분 개방형이 그 폐쇄형 명부의 단점, 즉 후보와 지역구민 간의 연계가 약화된다는 그런 폐쇄형 명부의 단점을 또 보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후보 투표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또 개방형 명부의 단점, 유권자들이 그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지지만을 얻기 위해서 정당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단점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 후보의 또 순위, 이렇게 지금 다 순위가 있잖아요. 1, 2, 3, 4, 5. 각 정당들은 후보의 순위를 결정해서 지정을 하니까 또 순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 단점을 개방형 명부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죠. 후보의 순위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각각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지만 또 단점은 뭐냐면 이처럼 복잡해요. 투표 방식이 복잡하고 후보의 또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 당락을 결정하는 방식도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제 복잡한 선거제도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의석을 배분하느냐? 이게 이제 벨기에 방식인데 이제 벨기에 방식을 보여드리기 전에 스웨덴 방식에서는 후보 간의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 여기 나왔죠. 여기 보면은 스웨덴 방식을 보면 allocation of seat 이렇게 해서 아까 이제 이걸 빠뜨렸는데 자 어떻게 이제 정당 내에 후보 간의 의석을 배분하느냐? First, the candidates with more than 8% of the vote in the constituency are elected in order of number of preference votes they have received. 그러니까 후보들이 얻은 이 선호표 또는 후보표의 득표에 따라서 득표 순에 따라서 당선이 되는데 그러니까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8% 이상을 득표한 후보들에 한해서 후보들의 득표 순으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8%를 얻게 되면 자력 당선이 가능해지는데 그 자력 당선이 가능해진 후보들 순에서 사이에서도 득표 순으로 이제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자력 당선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8%의 득표를 해야 되고 8%의 득표를 한 후보들의 수가 그 선거구에서 뽑으려고 하는 후보들의 수보다 더 많게 될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데 4명을 뽑는데 8%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5명이면 그러면 이 5명 중에서 득표율 순위로 4명을 뽑는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읽어보면 Anis's which cannot be filled through this procedure are filled according to the list order provided by the party. 그러니까 정당이 제시한 명부의 순위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된다. 그런데 어떤 경우냐면 이 전에 얘기한 이 절차에 의해서 전 의석이 다 채워지지 못할 경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에서 4명의 후보를 선발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8%를 이상을 얻은 8% 이상을 얻은 후보가 4명이 다 미처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 4명으로 채워지지 못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2명만 8% 이상을 득표하면 그러면 2명은 자동으로 자력으로 당선되겠죠. 근데 나머지 2명은 어떻게 당락이 결정되느냐면 정당이 제시한 리스트에 있는 순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순위가 있잖아요. 1등부터 22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명만 8% 이상을 득표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9번 후보하고 13번 후보가 8% 이상의 득표를 했으면 자력으로 당선이 되는데 4명을 뽑는데 이제 2명만 8% 이상의 득표를 했으니까 나머지 2명은 어떻게 뽑느냐? 정당이 제시한 후보의 순위에 따라서 즉 1번 후보와 2번 후보가 당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뽑기 때문에 후보의 순위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윗순위에 올라갈수록 자력 당선으로 당선되지 못할 경우에 이 정당이 제시한 명부의 후보의 순위에 따라서 당선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처럼 순위도 중요하고 또 이 순위에 높은 순위를 못 받게 될 경우에는 밑에 있는 이 후보들 낮은 순위의 후보들도 자력으로 당선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력 당선도 가능하고 후보의 순위도 중요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스웨덴은 이제 8%라는 이제 기준을 뒀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얼마만큼 까다롭게 하는가에 따라서 정당 내 후보 순위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고 이 자력 당선 기준을 낮추면 낮출수록 정당 내 명부에서의 후보 순위보다는 자력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후보와 유권자의 연계가 강화되고 따라서 정당에 충성할 동기가 약화되겠죠. 그래서 스웨덴은 8%.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력 당선 기준을 낮출수록 후보와 유권자들, 지역구민 간의 연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당에 충성할 동기가 약화되고 반대로 자력 당선 가능성을 까다롭게 할수록 정당에 충성할 동기가 강화되겠죠. 그러니까 부분 개방형은 정당에 충성할 동기 그리고 지역구민의 봉사할 동기를 이 자력 당선 가능성을 조정함으로써 정당이 필요하다면 정당에 충성할 동기를 높여주고 또는 지역구민과의 연계를 강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이 기준을 낮춰주면 되겠죠. 상당히 플렉서블한 시스템이죠. 그렇다면 벨기에에서는 이제 어떻게 의석 배분을 하냐? 조금 전에 자력 당선 기준이 스위스에서는 스웨덴에서는 8%였는데 벨기에에서는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면 드루쿼터를 사용해요. 그래서 각 정당이 얻은 이제 득표 수가 있죠. 그러면은 득표수 나누기 각 정당이 확보한 의석 이거는 이제 각 정당이 얻은 득표 수에 따라서 뭐 헤어가 됐건 동트가 됐건
뭐 두룹이 됐건 정당 간의 의석 배분 방식에 의해서 의석 배분을 해서 얻은 결과 이게 바로 이제 각 정당이 이미 확보한 의석 수예요. 그 BSP라는 정당은 이제 정당 간의 의석 배분 방식에 의해서 두 석을 확보해 놨고 VU라는 정당은 한 석을 확보해 놨고 CBP라는 정당은 79,776표나 얻었으니까 세 석을 이미 확보해 놨고 PBB는 한 석을 이제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각 정당이 이미 확보한 의석에서 후보 간에 어떤 후보가 이 두 석을 차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VU 정당은 이미 한 석을 확보했는데 이 한 석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 벨기에에서는 두루코타를 사용하는데 두루코타는 득표수 나누기 의석수 더하기 1이죠. 그러니까 47,677 BSP 정당의 경우 47677 나누기 두 석을 확보했으니까 더하기 1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eligibility vote, 그러니까 자력 당선이 가능한 표의 수 15,892표를 바로 이 두루커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BSP 정당에서는 이제 15,892표를 얻으면 자력으로 당선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살펴봤듯이 유권자들은 이렇게 preferential vote, 그러니까 후보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후보를 직접 지명한 사람이 37,677명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리스트 보트는 정당 투표만 한 사람이죠. 정당 투표. 후보를 지명하지 않고 정당에게 표시를 한 사람. 그러니까 아까 보여주면 이렇게 이처럼 정당에게만 표시한 사람, 후보에게 표시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토탈 보트는 47,677. 물론 이제 아까 벨기에의 경우는 둘 다 가능하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내가 가상의 사례로 이제 데이터를 그러니까 정당 투표도 하고 후보 투표도 한 사람이 없다는 가정하에 정당 투표를 했거나 또는 후보 투표만 했거나 이렇게 해서 이걸 합산하니까 이처럼 만 더하기 37,677에서 47,677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BSP라는 정당에 에서 후보 간의 의석을 배분하는 걸 살펴보면 일단은 15,892표를 얻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당선이 확정되겠죠. 그러면 후보 1이 15,892표를 얻었기 때문에 자력으로 당선되는 거죠. 그러면 또 나머지 15,892표를 얻은 후보들이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어느 후보도 15,892표를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자력으로 당선된 후보는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밑에 읽어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priority goes to the candidate with eligible vote. 그러니까 이 eligible vote를 얻은 후보가 후보에게 우선권이 먼저 간다. 자력으로 당선된다. 그런 뜻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 for those who did not receive eligible votes, list votes are transferred according to the list order. 그러니까 리스트에 있는 순위에 따라서 이 리스트 보트, 정당표가 이양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eligible vote를 충족시키지 않은 후보들에 대해서는 이 정당표가 이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after the transfer of the list vote, 그러니까 이 정당표를 이양한 후에 if the number of eligible candidates is greater than eligible seats,
그러니까 이 정당에 할당된 의석보다 이 eligible candidate, 그러니까 eligible vote를 충족시킨 그 후보의 수가 더 많은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금 eligible seat가 두 석이죠. 두 석인데 정당표를 이양하고 나서 이 eligible vote를 충족시킨 후보가 만약에 3명이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의석을 배분하느냐? The eligible seats goes to the candidate with the higher rank. 그러면은 랭크의 순으로 그러니까 이 명부에 있는 순위대로 의석을 배분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리스트 보트를 BSP 정당의 경우 리스트 보트를 만약에 이양을 했는데 캔디데이트 1도 15,892표를 넘고 캔디데이트 2도 넘고 캔디데이트 3도 만약에 15,892표를 넘었다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캔디데이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력으로 이양을 받기 전에 자력으로 당선됐기 때문에 무조건 이 후보는 한 의석을 얻게 되는 거고, 이제 문제는 이 두 명의 후보죠. 그러니까 두 명의 후보 모두 다 15,892표를 얻었으면은 어떻게 당락이 결정되냐면 후보의 순위에 의해서 2번이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런데 if eligible candidates are less than eligible seat, 만약에 정당에 확보된 의석보다도 eligible candidate의 수가 적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the eligible seats goes to the candidate with a highest vote. 그러니까 득표 수에 따라서 의석이 배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BSP 정당은 지금 두 석이 확보됐는데 첫 번째 후보는 자력으로 이미 당락에 확정이 됐죠. 그런데 이 리스트 보트를 배분하고 나서 이양하고 나서도 나머지 후보들이 중에 어느 후보도 엘리저블 보트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당락이 결정되냐면 표의 순위로 당락이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BSP의 정당의 경우 리스트 보트를 이양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표 정당표가 있는데 만표를 이제 이양을 하는데 후보의 순위대로 이제 이양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만표 중에서 후보 두 번째 후보에 5,892표를 이양을 하면 그러면 두 번째 후보는 엘리저블 보트를 충족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얻은 후보표 만표에다가 정당표 5,892표를 이양받아서 15,892표를 얻게 되어서 두 번째 후보가 엘리저블 보트를 충족시키게 돼서 당선이 되게 되는 것이죠. CBP 정당의 경우에 eligibility vote는 19,944표죠. 그래서 이 eligibility vote를 확보한 그 후보가 candidate 4죠. 이 후보는 이제 자력으로 당선이 되고, 근데 이 후보는 지금 19,944표만 얻으면 되는데 2만 표를 얻었으니까 추가로 56표를 더 얻었죠. 추가로. 추가로 얻은 잉여표는 리스트 보 정당표에 이제 합산이 돼서 이양해야 될 표가 지금 몇 표가 남아있냐면 12,056표가 이양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양 가능한 표를 어떻게 이양하냐면 후보의 순위에 따라서 이양을 하는데 첫 번째 후보는 13,000표를 얻었는데 6,944표를 주면 자력으로 얻은 13,000표 플러스 이양받은 6,944표 해서 19,944표를 충족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후보가 이제
두 번째로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표를 얻은 이 후보, 엘리저빌리티 후보, 이 후보하고 표를 이양받은 첫 번째 후보가 당선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후보는 누가 되느냐? 그 다음에 남은 표가 몇 표가 남았어요? 이양 가능한 표가 만 2056표에서 6944표를 이미 사용했으니까 남은 표는 5112표가 남아있죠. 이양 가능한 표가 지금 5112표가 남아있죠. 그래서 5112표를 후보의 순위대로 두 번째 후보에게 주는 거죠. 그럼 두 번째 후보는 9112표를 확보해 놨죠. 9112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표를 이양 받았는데도 엘리저빌리티 보트를 충족시키지 못한 거죠. 두 번째 후보가. 그러니까 이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eligible candidates are less than eligible seats. 표를 이양하고 나서도 지금 eligible seat가 3개인데 eligible candidate이 지금 2명밖에 안 되는 상황이죠. 어떤 사람이냐? 네 번째 후보, 2만 표를 얻은 네 번째 후보하고 잉여표를 리스트 보트하고 잉여표를 이양받은 첫 번째 후보, 이 두 후보만 지금 eligible candidate이죠. eligible seat에 못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eligible seat가 eligible candidate보다 더 많게 되죠. 이럴 경우에는 저 eligible seat goes to the candidate with the highest vote. 그러니까 득표 순에 의해서 의석을 배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남은 후보들 중에서 표가 가장 많이 얻은 후보는, 자, 남은 후보는 지금 9112표를 확보해 놓은 두 번째 후보하고 12000표를 얻은 세 번째 후보하고 17000표를 얻은 네 번째 후보, 그 다음에 13776표를 얻은 마지막 후보, 그 4명의 이제 후보만 남아 있는데 이들 중에서 누구에게 의석이 가냐면 가장 많이 표를 얻은 highest vote candidate 5에게 남은 한 석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CBP 정당은 이런 식으로 의석을 확보하고, VU 정당은 이제 한 석을 얻을 자격이 생겼는데 이 한 석이 누구에게 가느냐? 여기 보면은 어느 누구도 엘리저빌리티 보트를 충족시키지 못했죠. 왜냐하면 엘리저빌리티 보트가 11,696이니까 그럴 경우에는 리스트 보트를 먼저 후보의 순위대로 이양을 했을 때 3,000표가 첫 번째 후보에게 가서 11,696표에는 못 미치는 11,000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역시 이 사례, 이 조건에 해당이 돼서 표의 순서에 따라서 가장 많이 득표를 난 첫 번째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PBB 정당의 경우에는 역시 한 석이 배분되어야 되는데 엘리지빌리티 보트가 1749표인데 첫 번째 후보의 경우 엘리지빌리티 보트를 넘어섰으니까 바로 자력으로 당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BSP 정당은 일단은 첫 번째 후보가 바로 엘리지빌리티 보트를 충족시켜서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보가 표를 이양을 하는데 10,000표가 있고, 물론 이제 첫 번째 후보가 15,892표만 얻으면 되는데 2만 표나 얻었으니까 잉여표가 있죠. 잉여표가 있고 잉여표가 몇이냐면 4,108표죠. 4,108표. 4,108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양해서 14,108표를
이양을 해야 되는데 굳이 뭐 잉여표를 사용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충분한 리스트 보트가 10,000표나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후보의 경우 자신이 확보한 개인표 10,000표 더하기 여기 리스트 보트에서 잉여표를 사용할 필요도 없이 바로 리스트 보트에서 5,892표를 뽑아서 사용해서 엘리저빌리티 보트를 충족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BSP 정당은 첫 번째 후보와 두 번째 후보가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VU 정당과 CBP 정당은 표를 이양하고 나서도 엘리저빌리티 보트에 의해서 모든 의석을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세 번째 조건에 의해서 표를 가장 많이 얻은 득표 순으로 이제 의석을 배분하게 되는 거죠. VB 정당은 바로 엘리저빌리티 보트를 충족시킨 후보에게 의석을 배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 리스트 보트하고 잉여표를 이양하는 과정에서도 후보의 순위에 따라서 이양하기 때문에 높은 순위에 있으면 당선에 유리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조건에 의해서 만약에 엘리저빌리티 보트를 얻은 사람이 그 정당이 확보한 의석 수보다 더 많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석의 의석을 확보했는데 엘리저빌리티 보트를 얻은 사람이 두 석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후보의 순위에 따라서 또 의석 배분을 하니까 역시 후보의 순위가 또 중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개방형은 자력 당선도 가능하지만 표의 이양 과정에서도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가 이득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표의 이양이 끝난 후에도 정당이 확보한 의석수보다 엘리저빌리티 보트를 얻은 후보의 수가 더 많은 경우 또 높은 순위에 있는 후보가 의석을 가져가야 되니까 역시 높은 순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력 당선도 중요하고 높은 순위도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잡하지만 굉장히 폐쇄형 명부의 장점, 즉 정당 충성도를 강화시킬 수가 있고 또 개방형 명부의 장점, 즉 유권자와 후보와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장점을 다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으니까 일단 여기서 50분 강의를 하고 남은 25분에 30분은 나머지 부분을 할게요. 여기까지 강의를 할게요. 네, 수고했어요.